그 메이커스 학원 물리 대표 강사 김수민입니다. 우선 제가 좀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질문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께 제가 피직스 추가 5% 할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과목 저 쿠폰 드릴 권한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제 수업 한에서 할인 쿠폰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수학학원 또는 수학과외를 붙여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진짜 계시나요? 그럼 검증 차원에서 혹시 왜 그러셨는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물리 강사인데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물리랑 수학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 과외는 그렇게 열심히 시켜주시는데 물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두 과목이 비슷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응용력이 사실 좋으면 제가 하나를 가르쳐도 본인의 응용력으로 이걸 10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못 해주시면은 나중에 좀 허덕인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주재원 발령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사실 현지에서 AP 시험까지 응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특례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냥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경력들입니다. 피직스를 왜 선택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피직스를 잘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분야들이 있죠. 우주공학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근데 그런 분야들이 전부 다 기본은 그 기반은 피직스를 베이스로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피직스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장래를 생각했을 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근데 어쨌든 대학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과목보다 분량이 작습니다.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양을 줄여줬어요.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사실 에피피직스 C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피피직스 C가 요 아래 두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점 비율이 다른 과목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C는 어려운 과목이라서 잘하는 학생들이 수강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비율이 높고 낮은 거를 절대 또 무시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면은 공부를 정말 잘한 학생이었는데 AP Physics 1은 4점이 뜨고 C 어려운 두 과목은 5점이 뜨고 그런 학생들도 몇 명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인데요. AP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언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듣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듣는데 저 응시를 하는데 AP Physics C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ENM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2만 명이 안 되는 경우도 19,000 몇 명 이럴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잡으면은 30% 정도 이제 5점 나온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작은 수치냐면 2만 명에서 30%면은 매년 5점이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EN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6천 명이면 MIT 신입생 합격생 수랑 거의 맞먹는 숫자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ENM에서 메카닉스에서 5점을 받으면은 정말 내가 엘리트다라는 거를 좀 뽐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대를 진학할 학생들은 에피피직스 C를 꼭 좀 수강을 하고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미리 적성을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는 좀 쉽게 하다가 이제 공대 진학해서 고생하는 동기들을 정말 많이 봐서 좀 미리 적성을 파악하고 만약에 해보고 너무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진로를 트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에피피직스 C가 공대에서는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듣거든요. 그 과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AP 과목들을 하고 대학생 때 정말 수월하게 대학 생활을 했었고요. 1학년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이렇게 벽에 성적표를 붙여놨었는데 제가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는데 칼큘러스는 모든 전공 다 통틀어서 1등부터 꼴등까지 냈었어요. 심지어 의대생들하고 다 그 공부 잘하는 의대생들하고 합쳐서. 근데 제가 의대생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항상 상위권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미리미리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에피피직스 과목만 유독 과목이 굉장히 많죠. 4과목이나 되는데 일단 이름을 소개드리면 에피피직스 1이랑 2랑 그 다음에 이제 C 이렇게 2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을 보시면 좀 되게 통일성이 없죠. 이게 1, 2, C 이렇게 가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에피피직스 1하고 에피피직스 2가 2014년 전까지는 B라는 과목으로 이제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한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상은 피직스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어렵다는 이유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저 피직스랑 그다음에 뭐 캠바이오랑 비교를 하면은 그 응시자 수가 정말 2배 이상 가까이 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을 좀 줄이고자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1년 동안 배웠다면 이제 요즘은 이제 에피피직스 1만 1년 내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피직스 C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대생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카닉스랑 ENM인데 자, 원 목차 한번 보세요. Kinematics, Force, Work, Linear Momentum, Torque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C 메카닉스 보시면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까지는 정말 아예 그 목차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은 여기 fluid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내년 시험 볼 학생들부터는 개정이 돼서 요 새로운 단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은 명칭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알지브라 1 얘네는 이제 알지브라 베이스고요. 에피피직스 C 같은 경우는 칼큘러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칼큘러스를 알아야지 피직스 C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 차이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사실 옛날에는 피직스 1하고 C 메카닉스가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그 둘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칼리지 보드에서도 좀 느끼고 있는지 자꾸 그 둘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좀 많이 쉬운데 C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ENM이 원래 정말 어렵기로 유명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카닉스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피드백을 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알지브라 베이스, 피직스 C는 칼큘러스 베이스입니다. 피직스 1은 모든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항상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피직스 2 같은 경우는 이과 공대 제외 이과 분야 진학 예정이고 학점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C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이상대학 혹은 공대 과학계열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피직스 ENM은 상위권 대학 혹은 공대 계열 진학 예정자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제가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학교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AP Physics 1을 항상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AP Physics 1만 듣고 끝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까지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하고 C 메카닉스가 이제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1 한 다음에 C 메카닉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공대 테크 탈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4번. 근데 사실 피직스 1이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1 건너뛰고 C 메카닉스로 바로 건너갑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 항상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수강해도 되냐.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4과목을 다 수강하고 싶다 하면은 원래 순서는 이렇게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여름 방학 때는 개념 선행을 하고요. 전체 진도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1학기 때는 GPA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단원별, 유형별 실제 그 AP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고요.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앞부분 많이들 까먹기 때문에 그 부분 리뷰하고 문제풀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 남은 파트를 개념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학기 때 똑같이 GPA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5월 저 때는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실전 문제 풀이반이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메이커스 학원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당연히 칼리지보드 문제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 전에 이제 퀴즈를 보고 이제 저 학부모님들께 제가 그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D를 제가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AP 시험 끝나기 전까지 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복습이 필요하면 계속 찾아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건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